현재 서울시립대학교 1인당 교육비는 약 1,2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예를 들어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 국공립대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4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반값 등록금 이후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법률을 통해서 이 물가 상승률을 1인당 교육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아직 그런 법률적인 혹은 조례 차원에서의 그런 규칙이 있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1인당 교육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 1인당 우리 교육비가 사실 물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몰랐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총장님이나 교무처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문제,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는 이제 총 재정에서 학생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제 총 재정을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 반값 등록금 이전에 저희 예산이 전체 유한회계 기성회비 그다음에 인건비 다 합치면 1,200억 정도 조금 안 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한 1,200억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 13년, 14년 뭐 이때 조금 이제 그 수준에서 1,150억 뭐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1,200억을 회복을 했고요. 올해 지금 거의 한 200억이 들어서 한 1,400억 가까이 일단 200억 정도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1,475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은 또 방금 시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100주년 예산도 있고 새로운 시설 투자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제 기숙사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예산 75억이 또 새로 들어오게 되고 해서 내년 예산은 거의 1,600억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시작할 때 한 1,200억 수준에서 내년에 이제 1,600억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1인당 교육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어떤 공립대에 못지 않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어떤 투자, 뭐 여러 가지 학교 시설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올해 겨울방학 때 이제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이제 학생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교수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차츰차츰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는 다양한 배경 및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의 재정 운영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타 지역의 학생들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언론, 시의원,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종종 있습니다. 시립대의 학생들에게 위축감이나 위화감 혹은 형평성의 문제가 이런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예산 편성이나 지원 혹은 시 재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이해관계 갈등과 논쟁을 어떻게 조정해 오셨는지와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단순히 뭐 17개 광역 지방 정부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고 또 우리는 뭐 이런 어떤 국제적 여러 도시들 중에 정말 뭐 거의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런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시민이라는 사람 따지고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지역에서인가 어느 지방에서인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민인 학생들에게만 예컨대 장학금을 준다든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별을 한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오히려. 뭐 물론 지금 방금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뭐 그런 논란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서울 시민들 중에서 왜 우리들의 세금을 딴 지방에서는 학생들에게 쓰냐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큰 대의와 큰 비전 속에서 보면 뭐든지 습득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학생회장 김우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꼬박꼬박 500만 원 정도 모아서 월세방을 구하러 부동산 찾아가면 어이없다는 시선만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40에서 50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는 학생들에게 2천, 3천 혹은 많게는 5천에 육박하는 보증금은 큰 경제적 부담감임을 분명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20살 때부터 도시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또한 어렵게 집을 구했을지라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주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증축 외에도 서울시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반값 등록금 선도대학으로서 전국적인 등록금 정상화에 기여한 것처럼 우리 대학이 기숙사 증축 또는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우리 대학 기숙사 증축이 준비되어 있다면 목표 수용률이나 이외에 또 다른 주거 정책이 있는지 직접적인 투자 방향이 궁금합니다. 기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착공을 하면 이제 300 그 수용이 300석 증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1,150, 한 1,200이 좀 안 되는 이제 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전체 그 재학생 비율 10% 기준을 이제 맞추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기숙사 교내 이제 기숙사뿐만 아니고 주변에 우리 이제 일경동이나 전동동이나 뭐 이제 학생들이 이쪽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님도 항상 이제 그 지역사회와 같이 창업과 학생들의 주거 공간을 연계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 타운이라는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학생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여기 삼성 아파트 쪽에 저희 학교 땅이 있어요. 지금 안 쓰는 땅이 있는데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저희와 동대문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그쪽에 이제 주거를 겸한 창업 공간 뭐 이런 형태의 지금 캠퍼스 타운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주변에 그런 학생들의 진로 문제, 그다음에 창업 문제 이런 거 연계시켜서 주거 문제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 청년 주택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는 우리 시립대 학생회나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변에 여러 이 정보들을 함께 좀 모으고 그걸 이렇게 좀 제공하고 또 때로는 집단적으로 좀 조습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학생 주거 조직이랄까 단체라고 할까 이런 게 하나 생겨서 또 거기 뭐 서울시한테 요청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지분 그렇죠? 공감 뭐 이제 보통 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때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뭐 자식들 다 시집 잡아 보내고 집이 50평짜리인데 그냥 두 어르신이 살고 있고 이런 집은 방이 여러 개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싸게 빌려주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또 뭐 자식 같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불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한 게 그러면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런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훨씬 더 신뢰가 생겨서 그렇게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건 정상화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역세권 우리가 청년과 또 신혼주부들을 위한 최대 한 4만 호 정도 늘리는 이 역세권 청년주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중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이렇게 좀 그 땅 주인이 그렇게 되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는 공공 기여를 하게 해서 그렇게 기여 받는 것으로 청년주택을 제공하는 그 프로젝트도 이미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좀 총장님이나 우리 지금 학생회장이 이 주변도 한번 잘 살펴봐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총장님이 언급하신 캠퍼스 타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립대는 또 여기 경희대나 가까운 대학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주변에 어느 특별한 역세권을 좀 지목을 해서 그런 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기숙사 내지 아니면 임대주택이라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보다는 일단 굉장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정책 방향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 말씀드리자면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내년에 증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저 기준치인 10%는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지만 대학 평균 수용률은 25% 정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축이나 이제 기숙사 공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기숙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사례로 이제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 휘경동에 원래 위치를 지정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현재 이제 성북동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그런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나 이제 학교 차원에서 말씀하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임대주택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또 청년이나 대학 기숙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그런 어떤 협의, 또 설득 이런 과정이 좀 투여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가능한 거였으면 대학의 교육 및이나 시설 환경에 먼저 투자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일반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이제 전인교원을 이제 추가로 모집하려면 그 시설이나 맞는 연구 비용이 같이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제일 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판이라 해야 되는 두 가지 영역이 적극성이 떨어져서 소심하다, 그러나 성실하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글로벌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글로벌 역량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외국인 교수도 많이 늘리고 이런 좀 연구 투자나 시설 투자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선순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방송으로 이제 좀 접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이사장님이시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데 왜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이런 좀 소통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워낙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1년에 한 번씩은 좀 꼭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되면은 서울시 그 지원금액의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면 대학의 예산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등록금 심의위원이라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러한 재정 상황에 그 대학의 자율성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뭐 추후에 어떤 시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긴축으로 가겠다 이러면은 사실 서울시립대에 대한 예산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일관된 투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서울시 조례나 아니면 법률상의 서울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교육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울시의 뭐 예산은 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도에 뭐 반영하여 이런 규칙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서울시립대 재정에 관한 다른 특별 조례가 생긴다거나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청춘에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과연 우리가 정말 딴 데 쓰는 예산을 줄이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평가하는 용역의 과정에서 뭐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신호인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립대학교 구성원은 뭐 그걸 꼭 반대했다기보다, 그죠? 그보다는 어떤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될 이런 학습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투자해달라, 이런 말씀. 200억 정도 더 늘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충이 될 것 같고요. 처음 그 예산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물론 지난 한 3, 4년간은 시설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뭐 작년부터 올해 내년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또 이제 에이스 사업이 추진이 돼서 거기에 학생들이 필요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에이스 사업이나 이런 그 예산 편성, 그다음에 무슨 예산 실무위원회나 재정위원회나 많은 그 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실제로 우리 학교 뭐이 학생처장님이나 이제 교수님들도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이제 항상 고민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그 투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계속 많아지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수시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예산의 어떤 요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늘 이제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조례화하는 것은 너무 좀 고정된 것 같고 그 대신 어떤 그 지난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투자해야 될 어떤 목표와 또 그 어떤 이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기 재정 계획으로 좀 말하자면 계획성을 갖고 또 우리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일종의 우리 대학이 이런데 이렇게 이런 단계에 거쳐서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언제까지는 이런 정도의 우리 대학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겠구나.